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신데 오늘 중간 순위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순위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에 나왔었던 좀 순위인데 생각보다 네. 정말 좀 대단합니다. 일단은 1등 수익 날개님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이 1억 2,570만 원입니다. 무려 1억 2,570만 원이고요. 2등 화이팅 이온님은 9,780만 원, 그리고 3등 선물 강자님은 7,600만 원대인데 사실 이번 대회를 좀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 원웨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계약으로 지금 현재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원웨이 포지션을 잡으시면서 매수 긍정으로 좀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저는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중간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한번 나와주는 타이밍에서는 좀 잘 가져갔었던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렇게 좀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신고점을 지금 시간으로도 갱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매수 긍정으로 한 달 넘게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큰 수익 잘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아직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이 방송 똑같이 진행을 하죠. 본부장님이 진행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최신화된 내용 자체로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내용 자체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드디어 모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거의 정말 잠을 못 자면서까지 교육이나 내용 자체 좀 최대한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제공을 드렸었는데 자, 결국 지금 기나긴 한 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나왔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한가 이벤트도 있고요. 모투대회 마감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급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환급 이벤트나 내용 자체 궁금하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QR코드로 참여를 해서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의 투자 대회 순위권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요, 알파벳의 호실적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IBM과 테슬라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벌써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좀 언급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갱신을 하겠다. 다음 주 한 주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었죠.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네. 2주, 3주 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을 때 한 주간의 상승은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긍정으로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릅니다. 드디어 달라졌어요. 네. 이제 다음 주를 보실 때는 아예 방향성 자체를 반대로 오히려 하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실 타이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방송 한번 좀 오프닝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 지금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방송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금 3주, 4주 연속으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긍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 내용 자체를 이제 가져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근거나 내용 자체를 오늘자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셨던 히든 종목 지금 10%의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승률 있는 종목 나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무역협정 완료 단계 15% 상호 관세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상호 관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자동차, 트럭, 쌀 등 다양한 교역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미국에 매우 흥미로운 시기이며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훌륭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정의 여파는 일본과 미국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과의 향후 무역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5% 상호 관세 투자 확대라는 트럼프식 모델이 이 표준 협상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이번 주 증시 흐름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밈주식 열풍, 오픈도어 급등입니다. 이 밈주식 열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1년 게임스톱 사태로 유명해진 이 밈주식 현상이 4년 만에 다시금 뉴욕 증시를 강타하며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바로 미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 회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한 달 사이 무려 527%나 폭등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배경은 실적이 아닌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군중 심리인데요. 이 캐나다 기반 헤지펀드 창업자 에릭 잭슨이 오픈도어 주가가 82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올리자 이 레딧과 엑스를 중심으로 나만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번졌고 이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오픈도어의 공매도 비율이 22%를 넘으며 주가는 단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롤러코스터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 테슬라와 구글 실적은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 테슬라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반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은 실망스러웠는데요.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 매출은 16% 감소한 166억 달러 수준, 이 가운데 규제 크레딧 수익은 반토막 나면서 수익성에도 타격을 입었고요. 에너지 부분 매출도 7%나 감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금은 기묘한 전환기라며 이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종료 등으로 몇 차례 힘든 분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총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나 급증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AI 기반 신규 서비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AI 모드는 출시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확보했으며 이 광고 부문 매출 역시 10%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세 우려 보인 G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강력한 5G 가입자 보인 티모바일 등 실적 기업 리뷰입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관세 부담에 하반기 우려가 제기됐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부진한 가이던스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티모바일은 역대급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제너럴 모터스는 2분기 매출 471억 달러, 순이익 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의 2%, 이익은 29%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GM은 2분기에만 11억 달러의 관세 비용을 떠안았으며 3분기에는 간접 관세까지 반영되며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 중 20억 달러는 한국산 차량에서 발생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시장 기대를 소폭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냈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게 제시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최대 11% 급락했습니다. 한편 통신업체 티모바일은 역대 최고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1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2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 단일 분기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5,500억 달러 투자와 또 15% 상호 관세에 적극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차와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이번 협정은 향후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도 지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미일 협정이 글로벌 증시와 무역 협정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이세요? 자, 일단 뭐 한 주 데이터로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뭐 긍정 삼아서 바라봤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요. 미증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좀 논외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협상 결과나 내용 자체가 쇼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주간의 섹터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섹터 기준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도 뭐 테크놀로지에서 0.07% 하락은 뭐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합권 아니면 지금 전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던 지금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나스닥이죠. S&P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펼치는 만큼 오히려 지금 뭐 미일 협정에 대한 내용 자체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실적이나 내용 자체 빅테크 지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남았고요.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또 EU 협정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지금 일본에 대한 결과값 내용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정 개요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7월에 체결이 되었고요. 총 8회 이상의 세무 협상에 거쳐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관세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였었는데 15%로 줄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15%로 줄여는 내용 자체에서 일부 철강이나 알루미늄 품목 같은 경우는 50% 이제 고유 관세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한다. 그래도 15% 이나 내용 자체는 좀 일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지금 현재 15% 인하하는 내용 자체에서 지금 미국 내 인프라 그리고 첨단 산업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한 딜적인 내용 자체였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15%로 인하를 했는데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 자체가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 방에서도 계속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노란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는 시황이나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또 올려주신 내용 자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GDP가 다른데 같은 내용의 지금 투자 규모나 똑같은 뭐 일본도 5,500억 했으니까 한국 니네도 5,500억 해라.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협정에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낮은 금액대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가 맞춰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 25%에서 15%,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은 있죠. 사실 이 내용 자체보다는 저는 지금 좀 바라보는 게 일본은 이렇게 협상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협상을 가져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증시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EU다. 그럼 EU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일본과 똑같은 수준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네, 미국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떠받들면서 지금 얘기하신 투자나 내용 자체 해드릴 테니까 제발 관세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EU 자체는 지금 그래 니네 미국 이렇게 할 거야? 우리도 너 똑같이 보복 관세 가져갈 거야.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내용 자체를 이전부터 가져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코라는 단어가 이전부터 계속 발생했었던 게 이유 때도 계속적으로 나와줬었죠.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유의하고 우리 좀 더 지켜보자, 우리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력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협상이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좀 예상하는 방향성 내용 자체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내용 자체로 그냥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지만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8월 1일까지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 니네 15% 10%까지 떨굴려면 지금 나라 기준으로 미국에 어마무시한 금액의 투자를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릴 건데 어쨌든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세율 자체가 지금 현재 표시됐었던 내용대로 유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은 단순히 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 국가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미국마저도 같이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반 상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내용 자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엔 금리 인하 더뎌지고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차차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상승 모멘텀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에 따른 영향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보다 곧 나올 빅테크 실적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실적에 따른 종목별 투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밈 주식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한 달 만에 500% 넘게 폭등을 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밈 주식의 주인공으로 다시 떠올랐고요. 콜스와 퀀텀스케이프, 비트마이닝 등 열풍이 현재 확산 중인데요. 전문가는 이번 주 이 밈 주식의 랠리와 또 더불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걸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밈 주식은 예. 정말 상상 초월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이 밈 주식 때 이 흐름 자체를 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5천만 원, 1억 정도 넣어놓고 불과 5분, 10분 만에 돈을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100%, 200%, 300%까지도 막 올라버리니까 변동성이 사실 돈 복사를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밈 주식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나와주냐?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에서 이제 투기성 투자 열풍이 나와주면서 레딧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X, 트위터 등 중심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특정 종목에 몰리면서 급등을 유도하는 현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밈 주식은 보통 어떻게 가져가냐?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 도태되는 종목들 혹은 실적이나 내용 자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이나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이 주식, 이 종목을 살립시다 여러분들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사면서 지금 팔질 않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과열 그리고 쇼커버링 내용 자체까지도 맞춰주면서 여러 가지 폭등 결과를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상한가가 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200%, 300%, 1000%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미국이라고 상한가가 없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막 30%, 100%, 500% 이렇게 날뛸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의 종목이고 기간도 굉장히 좀 소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금 일단은 나와주는 여러 가지 또 지금 밈 주식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가장 또 크게 화두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픈도어였어요. 주간 지금 최대 120% 상승이 보여줬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500%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 저점 대비 기준으로는 거의 1000%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 주식들 내용 자체 어떠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커버링이랑 지금 현재 거래량 폭증에 대한 내용 자체가 높다. 일단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급등을 가져가죠. 사실 이 밈 주식이다라는 거는 21년도에 이제 게임스탑 사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영화화도 됐고 이때 당시에 이슈가 정말 강해서 사실 아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주식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일단 좀 충분히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많으실 거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 공매도 세력들, 돈이 많은 세력들이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개미들을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종목 올라갈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떨어질 거야. 니네 빨리 도망가. 이거 결국에 우리는
숏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 것이고 니네는 손실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온라인에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해서 정말 이 공매도 세력들을 망하게 만들었었던 첫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지금 얘네들이 긍정적이진 않아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이전에 사실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이제 팩으로 게임을 했었던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많이 도태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없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주가 기준으로 일단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밈 주식이 무조건 좋냐? 아닙니다. 100%, 200% 오르더라도 하루아침에 500%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는 없죠. 100%가 하락인데 상승분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500% 상승했으면 그만한 하락분을 다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좀 가져가는데 어쨌든 그냥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정말 상장 폐지도 당할 수가 있다. 최근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CEO나 뭐 지금 이제 CFO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자체 강력하게 가져갔었던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 그리고 크리스피크림, 고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후에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하는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추격 매수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내용 자체에서 최근에 이슈됐었던 차트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오픈도어가 지금 어떠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달러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달러 때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별로 상승 안 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얘가 0.5달러였어요. 0.5달러에서 10배가 올랐거든요. 10배면 얼마인가요? 1000% 오른 거죠. 바닥 대비 지금 현재 7월 초 기준으로 거의 뭐 100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6%뭐 지금 현재 뭐 40% 하락 상승 보여주다가 10% 20% 급등락이 지금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언제나 내가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조금 더 작은 금액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이 밈 주식에 대한 내용 자체를 왜 들고 왔냐? 지금 그냥 단순히 이슈 때문에 들고 왔냐가 아니고요. 앞에서도 제가 오프닝 때 아나운서님 얘기했었죠. 제가. 네. 최근에는 계속 상승이었다가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린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 게임스탑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때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이때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지금 21년도거든요. 네. 21년도 이전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0.7달러였어요.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0.7달러에서 10배 오르는 게 7달러죠. 100배 오르면 얼마인가요? 70달러죠. 예. 그렇죠? 0.7에서 근데 얘가 12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배가 오른 거죠. 네. 이거는 뭐 비율 기준으로 지금 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죠. 뭐 15,000%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지금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었던 기회였었는데 이 지금 밈 주식이 이만큼 올라서 누구는 큰 수익 보고 누구는 여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큰 손실을 봤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21년도에 이렇게 밈 주식이 나왔었던 이 시기서부터 나스닥이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투자처나 내용 자체를 잃고 이렇게 좀 도박성 투자를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시 불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현재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판도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21년도에 있었던 내용 자체 역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주기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뭐 5년 지금 4년 사이클 기준으로 충분히 반복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점을 달리고 있는 현재 지수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 그리고 뭐 M7들 지금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었던 내용들 혹은 비트코인마저도 코인 시장마저도 지금의 상승 내용 자체가 버블로 가져가면서 지금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참고해 주시면서 기간값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밈 주식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할 때 이 밈 주식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밈 주식에 따른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이 기술주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매출과 순익 모두 기대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또 알파벳은 AI와 클라우드 성장 덕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실적을 토대로 이 테슬라와 구글의 주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테슬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실 다음 주 투자 전략 때문에 항상 미리 좀 그래도 언급은 좀 드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 테슬라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테슬라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급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이걸 기회 삼아서 매수를 본다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좀 역적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 코멘트를 듣고 보셨던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지난주에 올라봤자 330에서 340이다. 지금 앞에서 만들어지는 수렴 형태나 내용 자체 이탈을 보여줄 만한 실적이 나와주긴 힘들 것이다. 결국 이 구간 맞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자 거의 10%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8% 마감을 보여줬었는데 장 초반 기준으로 9% 넘는 거의 10% 넘는 이제 흐름 자체까지도 눌러줬었어요. 정확하죠. 결국에 이제 테슬라 내용 자체 매출 자체로 보시면 지금 매출 전체 224.96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라고 지금 체크를 해보면 자동차 매출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160억 달러죠. 그럼 뭐 나머지 20억, 30억, 11억 뭐 내용들 자체가 오르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자동차 비중에서 망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매출로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 GPU가 망가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망가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예요. 아무리 뭐 게이밍 그리고 뭐 개인용 PC 게이밍 뭐 이제 GPU나 이런 부분들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뭐 90% 전체 비중에서 10%만 차지하는 내용에서 오르는 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지금 내용 자체에서 안 좋다. 이미 자동차 매출에서 15% 하락했었던 게 나머지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이랑 지금 내용 자체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EV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현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고 증가까지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팔린다는 거죠. 전분기 120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까지 가져가면서 수요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이렇게 테슬라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테슬라 사고 싶겠어요? 안 좋은 거 아는데? 아니요. 그렇죠. 네. 굳이 내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최근에는 뭐 또 전기차 기준으로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지금 뭐 GM이라든지 뭐 나머지 포드라든지 얘네들도 다 좋기 때문에 굳이 뭐 FSD가 정말 내가 술을 먹고 보조석이나 뒷자리에서 누워서 자면서 정말 운전을 해도 합법적으로 안 걸린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테슬라에 대한 메리트나 내용 자체가 있지만 뭐 현 수준 내용 자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지금 현재 리스크는 트럼프와의 관계 그리고 전기차 수요의 꾸준한 둔화 내용 자체가 앞으로 몇 분기간의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세부적으로 나머지에서 이제 전분기 뭐 1분기 대비 10% 얼마 증가했었던 내용 자체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전기차에 대한 내용 자체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는 계속 실적이 안 좋았어도 우리 좋아, 우리 괜찮아, 주식 사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니네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자체 이제 배포를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가이던스 기준으로 이제 어닝콜을 보여줬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왔었던 얘기들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주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몇 분기 동안 일론 머스크도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가이던스 자체를 계속 위축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향후 추세나 내용 자체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 완벽한 성공을 좀 보여주려면 테슬라 기준으로는 이제 로보택시가 좀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좀 대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면 사실상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구글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두 자리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었고 오히려 관세나 내용 자체 영향이 조금 적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AI라든지 이제 구글이 지금 영위하는 사업이나 내용 자체에서 지금
지금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세 내용 자체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큰 충격이나 내용 자체 요소 뉴스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자리값을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3.7% 이상 급등을 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어제자 이제 뭐 테슬라 영향일 수도 있고요. 급등에 대한 결과에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래도 1%대 마감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나머지들 만약에 이제 5% 10%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구글 같은 경우는 2, 3% 수준으로 좀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따로 코멘트 또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영향이 적은 이 구글 상승 자리가 더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구글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GM은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에도 관세 부담이 부각이 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부진한 가이던스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또 T모바일은 역대급 가입자 증가와 또 실적 서프라이즈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는 이런 엇갈림 흐름 속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세 개 지금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좀 냉혹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다음 주 이제 빅테크들 좀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굉장히 좀 냉혹하다. 왜냐면 주식이 워낙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랠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동네 중학교에서 막 전교 1등도 하고 뭐 반에서 1등도 하고 전교에서 10등도 했다, 5등도 들었다 이런 애들은 사실 막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대단해 잘해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낌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전교 1등, 10등 안에 들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특목고라고 하는 과학고, 외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 분명히 중학교 때 날고기였어 하고 외고로 들어왔어요. 과학고로 들어왔는데 다 지금 높아요.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내용 자체에서 내가 등수나 내용 자체가 이전에는 계속 지금 전교권 안에 들었었는데 이건 뭐 전교 꼴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엄격하게 지금 분위기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특목고로 바뀌었다. 지수 자체 분위기판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다. 무조건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안 좋다라고 하면 하락. 그리고 분기 대비 좋아도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면 또 하락.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바라본다. 그 결과 지금 현재 GM 그리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제 T모바일 같은 경우가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상 셋 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무려 13% 하락을 보여준 자리값이다 보니까 추가 조정 자리값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구글과 흡사하게 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미리 선진입을 하지 않았던 이상은 사실상 들어가긴 조금 힘들다. 우리가 다음 주 기준서부터는 사실 지수 자체가 오히려 급등 그리고 랠리에 대한 지속보다는 이제는 하락에 대한 결과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서도 신규 진입 타이밍을 지금 좀 바라보긴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신규 타이밍에 사실상 몇 달에 걸쳐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분기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좀 단기 접근이 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 자체는 저희가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세하게 다음 분기나 내용 자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알차게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이제 곧 다음 주에 나올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하셨거나 입문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죠. 티커명 EBS 두 자릿수의 상승률 지금 기록 중이십니다. 이 시간 지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뷰와 함께 교육도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일단은 한번 좀 보시면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지금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월요일날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 공개를 했고 월요일날 제가 저녁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월요일날 기준으로 지금 일단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자가 지금 시가 기준이 7.01달러였어요. 그럼 7달러인 거죠, 그냥 7달러, 7.01. 그래서 제가 시가 접근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7.01 기준으로 지금 단 이거를 만에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주면서 어제자 고점이 얼마였었냐면요. 7.83달러예요. 아니 7달러에서 여러분들 10%만 보여줘도 7.7달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10% 이상 수익을 가져갔었던 결과인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지금 현재 83달러인데 제가 7.9달러대까지 제가 1차 청산 목표를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10몇 %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66달러 부근대를 이제 좀 올청 관점으로 바라봤었는데 어제자 사실 1청 자리값 좀 터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눌림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긍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지난주도 이 종목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류 펜타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이제 급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잘 스프레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를 공급하는 업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 눌림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반등 기대도 있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는 유전자를 가위로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치환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유전병을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가위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일단 가져가는 기업인데 목적 자체는 지금 질병, 유전자 제거 또는 수정이고요. 작물 개량, 유전 질환 치료 그리고 세포 기능 조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이랑 거기서 이제 좀 가져가는 기술이 뭐냐면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아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인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저 역시도 10몇 년 전부터 일단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이론에 좀 더 집중돼 있었던 내용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임상 실험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뭐 간질환, 면역질환, 뭐 안과질환, 암,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유전자 치환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낫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관세 영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안 받으려면 미국 내 기업 자체가 지금 일단은 좋다. 만약에 얘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남들 20% 30% 조정받았을 때 5% 10% 미만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영향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적은 기업들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전 자체를 보시면 지금 티커명은 NTLA, 인텔리아 테라퓨틱스고 비전 자체가 이제 한 번의 정맥 주사로 유전자 질환을 완치하는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인비보 그리고 엑스비보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그냥 정맥 주사를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알아서 이제 편집이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질환이 치료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꺼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입힌 다음에 다시 이식을 해서 가져가냐 이게 인비보 엑스비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텔리아 2001, 2002 내용 자체가 이제 유전성 아밀로이드증 치료 후보
내용 자체 그리고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이렇게 지금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임상 단계나 내용 자체에서 효과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인비보, 엑스비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얘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단일의 정맥 주사로 이제 TTR 단백질 수치가 이제 9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아 2002 같은 경우는 혈관 부종 발작 횟수 이제 평균 98%나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데이터 확보를 가져가면서 실험군 단위를 100명, 500명에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나겠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꾸준한 지금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 기업을 이번 주 혹은 지난 주서부터 사실 선별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바라봤었겠죠. 그 내용 기준으로 사실상 이제 목요일째 10%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차 신규 진입 타이밍에서는 괜찮죠. 사자마자 10% 하락하면 굉장히 좀 열받는데 10% 하락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에서 이슈가 크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에 대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단기 반등 내용 자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용 자체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여기서 공략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목표가 그리고 뭐 1차, 2청 그리고 손절가 내용 자체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 혜택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전자 가위 교육 진행과 또 그에 따른 히든 종목도 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EBS 같은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률의 히든 종목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이 하단의 QR코드에서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글로벌 경제 지표 발표가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고용 지표, 유럽과 일본의 GDP 및 물가, 중국의 제조업 PMI까지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월요일 밤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공개되고 29일에는 상품 무역 수지, 소매 도매 재고, 그리고 졸트 구인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와 PCE 지표가 핵심이고요. 같은 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됩니다. 이번 주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새벽 3시 미국의 FOMC 금리 발표입니다. 현 기준금리에서 인하 가능성도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으면서 9월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집중될 전망이고요. 동시에 ISM 제조업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발표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재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 주요국의 물가 성장률, 고용 등 이 매크로 지표가 집중된 슈퍼 위크인데요.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관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 주요 기업 실적 일정입니다. 먼저 월요일엔 배당주의 강자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가 145억 달러 매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소비, 금융, 헬스케어 대표주가 총출동하는데요. 비자는 매출이 208억 달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보잉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관련 언급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킹홀딩스와 스포티파이 등 플랫폼 기반 소비재 기업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은 빅테크의 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AI 서버 수요와 광고 시장 회복 흐름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었을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퀄컴과 램리서치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날 집중되고요. 목요일에는 무려 애플과 아마존이 동시에 발표합니다. 마지막인 금요일은 이 에너지 섹터의 실적이 이어지는데요. 엑슨모빌, 쉐보론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형 기술주와 이 소비,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 전반이 고르게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관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미국의 FOMC와 또 고용 보고서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물가, 성장률, 제조업 지표까지 핵심 경제 지표가 집중돼 있는 슈퍼 위크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결정과 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 흐름이 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단 민주식도 난리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시즌 자체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FMC 결과 내용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동결이에요. 지금 데이터 보세요. 지금 페드워치 데이터 보시면 7월 30일 날 나와주는 데이터 자체 지금 97%입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결 결과에서 파월 입에서 나와주는 내용 자체는 뻔하겠죠. 관세 영향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아직 확실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 자체 가져갈 거고 그래도 9월 달에 대한 내용 자체는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9월인 거고 9월이면 올해 기준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7월은 마감이고 이제 9월 시작이면 무조건 9월은 한번 해줘야 되고 10월 그리고 이제 뭐 12월에 한 번 더 가져갈 것이냐는 그때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두 번이다라고 하면 9월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파월 입에서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는 좀 기대해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다음 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야간 그리고 오전 야간 할 것 없이 계속 브리핑을 드려요. 그래서 방 내용 자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 왜 해외 주식만 얘기해라고 하시는데 국내 주식도 더 많이 해요. 저희 방에서.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지금 현재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그런 내용 자체 지금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면 참여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QL 참여를 해주시고 일단 보신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QR로 참여해서 일단은 한 주간 내용 자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QR코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보다는 이 경제 지표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는 물론 비자와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이 전 업종 대표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AI 소비, 헬스케어 등 이 전 방위 업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종목과 또 실적에 따른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사실 좀 사업 자체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예. 근데 둘 다 대장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구글도 3.7%에서 1%대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실적 기준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당연히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크게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메타도 봐야 돼요. 메타 지금 똑같이 또 최근 들어서 V자 반등 또 크게 가져가면서 신고점 갱신하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메타 같은 경우가 이럴 때 좀 더 엇박자로 더 치고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타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추세를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그 외적인 빅테크들 내용 자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AI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자 일단은 우리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대비하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자리값을 보세요.
계속 고점을 그리고 있거든요. 사실 함부로 제가 매도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확률상 더 뚫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매도에 좀 준비를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한 지금 뒷받침 근거는 그래도 존재를 한다. 그걸 무시하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충분히 하락 내용 자체를 가져갈 만한 근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내용을 따라서 보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단발적으로 5% 10%에 대한 급락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출발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최소 5일선의 변곡과 적어도 일봉상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간의 내용 자체에서 크로스되는 데드 크로스 관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대한 내용 자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기준에서는 우리가 좀 최대한 빠르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간의 관계 내용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가격대 23,000 이탈이다라고 하면 더 강력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숏 투자 관점 지켜보시면서 향후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 따른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피보나치 오늘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내용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